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을 둔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기구하고 한 맺힌 사연을 써볼게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홀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는 시골에서 혼자 사셨는데 이제는 장남이 큰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죠. 결혼이 한 달 남았을 때 갑작스럽게 그러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당연히 모시기 싫었어요. 그래서 파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지를 못했네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 말하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더군요. 친정엄마도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고 좋게 생각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게 된 결혼식이 저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지옥은 아니었어요. 제 우려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죠. 세탁기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방도 한번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애 낳고 2살 터울로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둘 키우는 건 전쟁이었어요. 어찌나 부잡스럽고 산만한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도 아니었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우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거나 놀러 다니시느라 바쁘셨어요. 하지만 매일 놀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 계실 때가 더 많았어요. 애도 조금만 봐달라고 하면 내가 이 나이에 집에서 손주나 보면서 뒷방 늙은이처럼 살아야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안 살림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으며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니 그걸로 위안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12년이 넘어가네요. 시댁 집안은 가난했다더군요. 남편이 태어나자마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남기신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남의 농사를 거들어주고 받는 품삯으로 힘들게 남편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릴 때 불효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도 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젊어서부터 사업도 크게 하시고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저나 엄마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남편과는 달리 어린 시절 기억은 좋은 것밖에 없고요.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도록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처음에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친정엄마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벌이가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집안에 돈이 많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무슨 콩깍지가 그렇게 심하게 씌었는지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을 다 걸 정도로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반대가 심했던 엄마도 마지못해 승낙하신 거죠. 시댁이 가난하니 남편과 결혼하면서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결혼식 할 때도 엄마가 보태주셨고 결혼하고 나서도 금전적으로 힘들 때면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생활했어요. 남편의 월급이 있었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는 데는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돈 씀씀이가 해펐어요. 남편 월급이 250인데 그중에 100만 원 이상은 시어머니가 썼습니다. 매일같이 놀러 다니셨거든요.
대충 계산해서 채소로 쓰신 걸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달은 200 가까이 쓰신 달도 있었죠. 거기에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 돈 좀 적게 쓰시라고 하면 안 되냐고 초반에 남편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쥐뿔도 없으면서 효자병에 걸려서 시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더 풍족하게 못해드려 죄송하다 하더군요. 자기 받는 월급의 절반을 쓰는데 뭘 어떻게 더 해드리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나 지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였어요. 애가 크면서 돈이 더 들어갈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때는 제가 출산과 육아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 그때 일이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은 신혼집 장만하는데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훨씬 많이 보탰어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어서 원래의 계획보다 더 큰 집으로 얻어야 해서 모은 돈 가지고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없는 형편에 생활비를 쪼개 대출금까지 갚아 나가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둘 키우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네요. 제가 버는 돈이 아무리 고정적이 아니어도 1년을 두고 보면 남편이 번 것과 별반 차이 없었죠. 제가 안 벌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것을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개월 전쯤 이야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은 제가 일한 돈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계속 일이 없어서 쉬다가 오랜만에 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갔습니다. 친정엄마도 불렀어요. 엄마를 2달 정도 만에 봤는데 얼굴색도 안 좋고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해서 물어보니 요즘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걸러서 그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신경 못 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음식을 주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배가 아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고통이 심하신지 얼굴도 하얗게 질리시고 식은땀까지 흘리셨어요. 저는 얼른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돈, 갑자기 찬물을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러더군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바로 병원에 가봐야지 참아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한번 째려보고 남편한테 차에 시동을 걸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금방 음식이 나올 텐데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는 게 중요해? 엄마가 많이 아프다잖아. 라고 음식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제야 투덜투덜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화가 정말 많이 났지만 엄마가 아픈 게 우선이었기에 참았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엄마는 식은땀까지 흘리고 못 참을 정도로 많이 아프면서 자기 때문에 음식 시켜놓고 못 먹게 되자 미안하셨는지 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일단 밥 먹고 병원 가자. 김서방, 앉게 밥 먹고 가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다시 앉으려고 하고요. 저는 엄마 아픈데 밥을 먹는 게 중요해? 당신 뭐하고 있어? 빨리 가자고. 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자기는 멀쩡한데 자기보다 어린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자기는 참을성이 좋아서 어지간히 아파도 노란 떨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엄마가 조금 아픈데 난리를 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따지고 싶었지만 아픈 엄마를 신경 쓰느라 그러지를 못했네요. 그렇게 큰 병원을 갔는데 바로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정도 여러 검사를 했어요.
그러는 도중에도 매일매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어 강한 진통제 치료만 하고 검사에 또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췌장암 4기 확정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어서 치료라는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집에서 통원을 하라더군요. 항암 치료를 하면 고통은 줄어들지만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해줄 게 없대요. 그래서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뻔히 어디 가는 줄 알면서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병원에 간다고 하니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자기 보고 하라는 거냐고요.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서 집에서 있지 왜 요양병원에 있냐고 하더군요. 엄마가 나쁜 병에 걸리셔서 오래 못 사신다는데 그게 할 말인가요? 그리고 병원비 자기가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보고 너는 올해 주위에 아픈 사람 있으면 멀리 하라더라.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온다 해서 동정해줄 것도 아니었고 도리어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아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못 참고 다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아픈 것 때문에 어머님한테 뭐 피해간 거 있어요? 집안일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한테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모가 아픈데 사회가 안 간다는 게 만든 건가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님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때 가서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가 잘못한 걸 다 봐놓고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요. 그래서 다 듣지 않았냐고 어머님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화 안 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하길래 당신도 엄마 보러 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병원으로 가는데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군요.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엄마를 병간호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 거죠. 저는 제일 힘든 사람이 엄마니까 엄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씩씩하게 병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 애들은 누가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 밥은 어떻게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하고 반찬도 다 만들어놔서 밥만 퍼서 먹으면 된다고 했죠. 또 시어머니가 자기가 있으니 집은 걱정하지 말고 엄마 병간호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라고 했다고. 그리고 남편도 많이 도와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엄마는 다른 거 하나도 신경을 쓰지 말고 빨리 나아서 집에 갈 생각만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고맙고 또 죄송하다 라고 전해달라 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왔더라고요. 엄마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대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집에 가는데 저도 같이 가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더 불편해. 그러니까 집에 갔다 내일 와 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같이 나섰어요. 병실을 나오자 남편이 저한테 아침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앞으로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침에는 홧김에 그랬지만 솔직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엄마를 병간호하는데 집중할 수 없잖아요.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병원에 들렸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들 돌보며 집안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옆에서 24시간 있을 수 있었죠. 그래도 애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갔고 간 김에 집안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가나 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뭘 또 하려고 하냐고 자기가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군요. 그런 시어머니가 참 낯설었지만 저는 그런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애들 좀 보다가 쉴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엄마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가면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서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그러기 싫었지만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으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왔어요. 화장실을 갔다 오니 남편이 집에 갔는지 없더군요. 엄마가 주무시고 계셔서 집에 잠깐 다녀오려 했어요. 애들이 걱정도 되고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쫓아 부랴부랴 나갔는데 남편이 서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까이 갔는데 저는 남편의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용 때문이었지요. 아, 엄마만 힘들어? 진짜 나도 힘들다니까.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는 건 쉬운 줄 알아?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나도 억지로 가는 거야. 근데 장모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죽으면 그 돈 다 집사람이 물려받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야지. 집사람은 멍청해서 돈 쓸 줄 모르니까 그 돈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몰라.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오늘 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아마 금방 죽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고. 엄마 알겠지? 응, 금방 갈게. 정말 쓰레기 같은 모자였어요. 겉으로는 엄마가 낫길 바라는 척 하면서 뒤로는 엄마의 돈이 탐이 나서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남편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이씨하고 뒤를 돌아봤고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악에 받쳐서 야 개자스가 이거 사람이냐? 오기 싫은 병원에 돈 때문에 그렇게 매일 왔냐? 너 같은 개 같은 자식도 사이라고 엄마는 자기 몸 아픈데도 네 걱정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같은 놈을 천벌받아야 해. 라고 하고 저는 그 놈을 패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오해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라고 하며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팼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를 밀치고 도망갔어요. 바닥에 떨어진 자기 휴대폰도 버려두고요.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제 짐만 챙겨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가증스럽게도 웃으면서 힘들었지? 어서와 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며 시어머니에게 당신들 같은 쓰레기 같은 모자를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제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 후회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남편과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이 집 살 때도 거의 제 돈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살면서 저희 엄마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들 덕에 호의우식하고 이날까지 사신 것 같으세요? 그게 진짜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머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저 이혼할 테니까 잘난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사촌 여동생네로 갔어요. 충격받으셔서 상태가 안 좋아지실까 걱정이 되어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못 주겠다더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이혼이 결정되었네요. 당연히 제가 더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때 병원에서 남편이 버리고 간 휴대폰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문자가 큰 역할을 했어요. 병원에 간 김에 의사를 만나서 얼마나 사는지 직접 물어보라는 둥, 혹시라도 치료받으면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 그러지 못하도록 환자 힘들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해드리라고 며느리한테 말하라는 둥,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두고 정말 기가 차는 말들을 나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독박으로 혼자 한 내용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자기는 남편이고 시어머니인데 집안일과 애들 보는 것을 자기한테 바란다고 절대 안 도와줄 거라는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를 완전히 종취급했던 거죠. 솔직히 자기 아들이고 손자인데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는 이쁜데 자기 몸이 힘든 건 싫어하다니. 세상 살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부모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랬던 사람이 이혼할 때 애들은 포기 못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애들을 무기 삼아 이래도 네가 이혼할 거냐고, 애들과 떨어져 살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저를 협박하는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끝까지 애들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친엄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했다고 애들 못 볼 이유가 없잖아요. 저를 완전히 바보 등신으로 알고 있는 거였죠. 아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애들 보는 거 힘들다고 저보고 키우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사람들이 아닌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이혼하고 나니까 남편과 같이 산 세월이 후회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자 했는데 다 헛수고였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이제라도 이혼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저희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면 진짜 가만 안 놔둔다고 했죠. 자기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병원에는 안 찾아오더군요. 엄마는 남편이 왜 안 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했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그 말을 믿으셨고요. 엄마는 석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더 사시길 바랬지만 뜻대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아빠와 함께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잘 계시겠죠. 제가 이혼한 걸 이제는 아실 건데 너무 마음 안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엄마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